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드릴 내용들은 주로 이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에 대한 간단한 개발 현황과 그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이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품질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이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시열처의 지원을 받아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품질평가법 개발이라는 용역과제를 통해서 수행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제가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오가노이드는 이러한 인체의 조직 또는 주기세포들을 활용해서 실제 만든 3차원 미니 장기를 의미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왜 오가노이드 치료제가 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보통 이제 기존의 주기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주로는 중간 주기세포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치료제들은 직접적인 재생능을 보여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었어요. 대부분 이제 이런 파라크라인 이펙트에 의한 치료 효과가 주로 이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재생치료제의 그런 효능 측면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적인 측면에서 장점도 있어서 상용화에 용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범용적인 재생치료제로 쓰이기에는 이런 치료적인 한계가 있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를 비롯한 직접적인 재생능을 보이는 치료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세포, 신경세포로 분화시키거나 특정 골세포로 분화시켜서 연골세포로 분화시켜서 넣어주는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실제 3차원 구조를 갖고 있거나 또 다양한 세포 원들을 갖고 있어서 직접적인 재생능을 보여주는 이런 치료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오가노이드 형태의 치료제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 이런 이제 그 중간 주기세포로 대변되던 1세대 재생치료제에 대비해서 이런 조직 손상을 직접적으로 복구해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차별점을 지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일반적인 주기세포 스테로이드에 비해서 오가노이드는 3차원 배양을 한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주기세포가 합의되어 있지만 또 일부는 분화되어 있는 세포들이 함께 보존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제 인체 내에 들어가서 직접적인 조직 재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파라크라인 이펙트를 비롯한 다양한 MOA를 갖고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들이 이제 차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단에서는 이런 오가노이드만 다양한 치료제들을 그 효능을 보여주고 개발을 하지만 실제 이러한 치료제들이 인체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임상용으로 생산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 그 고려사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보여드린 것 같이 실제 저희가 오가노이드를 만드는 기술이 당연히 이제 필요할 것이고요. 이때 이제 만드는 기술 역시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인체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로 양성 기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메트리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물류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성분들 또는 컨디셔닝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성분들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람 인체 내에 투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제 인체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서 바꿔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우스에서 실제 넣었을 때는 마우스나 레이스가 넣는다고 해도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 생산만 해도 연구 수행 가능하지만 실제 이제 이것들이 인체에 투여하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이 필요하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 양산 기술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만든 오가노이드 있다고 하면은 실제 이제 발열까지 잡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회수하기도 그 지지차 안에 있는 오가노이드를 회수하기도 해야 되고 이걸 적절하게 넣어서 이제 충진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든 오가노이드들이 있다고 치료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또 아니면 인체에 넣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할 수 있는지 품질평가가 필요한데 품질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품질평가 기준도 필요하고 품질평가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험법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수립된 한에서 이제 오가노이드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에 대한 품질평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말씀드린 건 단순히 PPT의 2페이지로 요약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저희는 광명에 지금 현재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임상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지만 이제 방 한 10평 정도 되는 방에 빼곡하게 문서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일이 다 SOP화 시키고 각각에 대해서 생산할 때마다 그것들에 대한 생산일을 찍어 그다음에 품질 평가를 하는 과정들이 인체용으로 만들 때는 아주 다른 과정들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오가닉 재생치료제가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를 말씀을 드렸는데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가닉들을 비롯한 재생치료제는 다양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오가닉 재생치료제 자체가 또 생산하는데 제조하는데 여러 가지 그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 또는 특허적인 다양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생산 기술에 있어서도 생산 기술 자체만으로도 또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는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서 오가닉 재생치료제 생산 기술이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우리가 오가닉 재생치료제 생산 자체에 대한 기술에 대한 프로텍션, 그다음에 향후 기술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첨생법은 여러분들이 잘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첨단 재생법이 작년에 이제 저희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올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안 시행이 됐는데 이건 꼭 오가닉 재생치료제뿐만 아니라 이런 재생치료제들이 실제 첨단 재생을 위해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연구가 진행됐지만 실제 연구가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은 이런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서 쓰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또한 오가닉 재생치료제가 훨씬 더 환자에게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재생치료제들이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장이라든지 침샘 오가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가닉들이 실제 재생치료제에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연구 수준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런 침샘을 활용한 오가닉 재생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뇌오가노이드도 상당수가 실제 뇌졸중이라든지 다양한 질환들에서 마우스 뇌에 모델 마우스에 이식을 했을 때 치료 효과를 낼 수 있고 또한 들어간 오가닉들이 이런 기존의 단순한 세포보다 더 효능과가 좋다라는 점들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나 기도 오가닉들을 만들어서 직접 이식한 사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부 오가닉들을 활용해서 실제 마우스에서 사람 헤어 그로스가 나타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드니 오가닉들을 실제 마우스 키드니 이제 모델에 이식해서 치료 효과를 봤던 사례도 있고 스토막 최장 다양한 오가닉들이 실제 마우스라든지 아니면 동물 모델에 이식을 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제 인테스티널 오가닉들을 활용해서 실제 여러 가지 임플란트 바울 디지즈의 치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입증이 되기도 했고요. 리버도 초기에 이제 헤파틱 리버 오가닉들을 만들어서 그런 지네틱 디스오더를 갖고 있는 마우스 모델에서 치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한 3년 전에 페이퍼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일 덕트 오가닉들을 만들어서 이런 바일 덕트가 망가진 실제 환자 시신에서 기증받은 그런 바일 덕트가 이런 오가닉들로 인해서 재생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그룹에서는 레티나 오가닉들을 만들어서 한 2년 정도 전에 마사요 그룹에서 실제 그 망막이 망가진 그 환자들에게 망막 오가닉들을 직접 이식해서 완전한 시력의 회복은 아니지만 오가닉 자체가 망막에 생착될 수 있음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례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임상에 들어갔던 사례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오토로스 인테리전 스템셀로 일본의 루이치 그룹에서 왔다는 마모루와 루이치 그룹에서 2명의 환자를 현재 투여를 해서 임상을 진행했던 사례가 가장 대표적으로 현재 임상에 들어갔던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그룹에서도 이런 어덜트 셀리버리 스템셀 오가닉들을 활용해서 실제 침샘 기능 저하가 된 환자들에게 투여했고 작년에 저희가 하는 컨퍼런스에 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2명의 환자에서 어느 정도 그 치료 효과가 발견이 되는 확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사요 그룹에서는 이런 레티나 오가닉들을 활용해서 실제 레티나를 리제너레이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재작년부터 이제 첨단 재생의료로 시작해서 현재 자원감리술 재생치료제를 첨단 재생의료로 4명의 환자를 투여해서 현재 이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췌장 관련되어 있는 오가닉들 치료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벌텍스 파마스티컬에서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건 완전한 오가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범올가노이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치료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이런 췌장 당뇨병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췌장 올가노이드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이제 상용화에 성공된 건 없지만, 그래도 현재 이제 연구 단계에서 또는 초기 임상 단계에서 이런 올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들이 널리 쓰이고 있고, 저도 작년에 ISCR 세터라이트로 덴마크에서 했던 사례를 한번 했던 행사를 한번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도 올가노이드에 관련된 초기 연구 단계, 그리고 올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라고 말은 명확하게 붙이진 않았지만 이런 3차원의 복잡한 제형의 치료제들이 거의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존에 이제 단일 세포로 분화해서 했던 치료제들, RP라든지 파킨슨이라는 이런 치료제들이 충분히 어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3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더 복잡한 제형의 재생 치료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구 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치료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들을 환자에게 넣을 수 있는 제형으로 생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아톰C 장어바노이드라고 치료제로 먼저 이제 그런 제형 개발을 했고, 이러한 제형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시행착오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여러 회사들, 개발사들, 연구자들이 줄이고자 저희가 이제 시어처와 함께 이런 품질평가법 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했고, 현재 3년 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2023년 2월부터 2025년 올해 11월까지 3년짜리 과제로 해서 현재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과제를 시작했을 때 이런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의 조직공학 재생치료제들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는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대부분 경우에는 이제 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의 심사 기준을 또는 이제 개발할 때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이제 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이런 품질평가 시험 항목이라든지 시험법들이 그런 복잡한 올가노이드 재생치료를 비롯한 복잡한 점에서 좀 부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자 저희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에 대한 시험 정보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저희가 이러한 이제 어떤 형태로 품질평가법을 개발하면 될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 2차년도에는 시험법 개발, 3차년도에는 밸리데이션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각 연차별로 진행이 됐고, 현재 이제 3차년도에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이제 주로 하던 것들이 이제 장 침생 올가노이드이기 때문에 이제 장 침생 올가노이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더 일반화된,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품질평가와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저희는 주로 성체를 성체적인 세포를 활용하지만 이제 전분하는 유래의 올가노이드 커버를 하기 위해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의 성명박사 연구팀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제 IPS나 ES 유래의 올가노이드도 커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최신 문헌 등을 분석해서 진행했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품질평가법이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그 특성들을 분석을 하게 되겠고, 또 일부는 오염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는지 또는 위험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를 일반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었는데, 첫 번째로는 올가노이드를 비롯한 이런 3차원 재생치료제의 제형을 갖고 있는 치료제들이 기존의 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는 품질평가 항목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시험법들에 대한 설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 하에 들어가 있는 시험법들이 인데 이것들이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미 3번을 보시면은 이런 기존의 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시험법들이고요. 아래 이제 4번부터 12번까지 보시면 세포치료제 가이드라인 하에 들어가 있는 시험법들 중에 유트형들인데 올가노이드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험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올가노이드 수요입니다. 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시험실에서 연구실에서 올가노이드 수요 카운팅하는 게 뭐 별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게 GMP 내에서 품질평가법으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는 시험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세포 치료제라고 했을 때는 세포 수를 보통 카운팅하게 되는데 세포 수를 카운팅하는 것과 올가노이드 수를 카운팅하는 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올가노이드 시험법에서는 이런 수에 대한 카운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험법 품질 평가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제안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세포 치료제 세포 단위로 개수할 수 있는 이런 헤마토사이토미터를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그냥 이제 저희가 드랍으로 일정한 볼륨을 드랍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오가노이드를 직접 눈으로 카운팅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그냥 육안으로 셀 수 있는 오가노이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저희가 사이즈별로 나눠서 시험법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오가노이드는 충분히 기존의 헤마토사이토미터를 통해서 개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 가운데 거 보시면 이제 중간 정도 사이즈, 오른쪽 거 보시면 아주 큰 자물가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육안으로도 충분히 개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시험법을 저희가 품질평가법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줘야 되는 확인을 밸리데이션 퀄리피케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이 시험법이 해당 시험법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니까 쓸 때마다 얼마나 원래 실제 값과 얼마나 일정하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정밀성,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일정한 값을 도출해 줄 수 있는지, 선행성, 10개일 때, 100개일 때, 1000개일 때 이런 식으로 그 개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날 때마다 일직선, 그러니까 선형으로 계속해서 선형의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지, 경구성, 그다음에 이것들이 측정하는 상황이 좀 달라질 때마다 이것들이 일정한 값을 도출해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당 시험법들이 만족을 하는지를 보고, 만약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시험법을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해당 시험법들이 저희 오가노이드 수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방법인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던 이제 카운트 챔버를 이용해서 했던 것들은 이런 것들 만족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정한 볼륨을 떨어뜨려서 거기서 현미경을 측정하는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또한 이제 생존율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오가노이드는 또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존율을 측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일반적인 세포 치료제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디소시에이션, 단일 세포이기 때문에 측정하는 게 용이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런 형광 시각을 이용해서 라이보셀과 데드셀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부는 약간 이제 디소시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세포의 사멸이 어느 정도는 일어날 걸 감안은 하지만 이런 것들이 또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오가노이드를 직접 디소시에이션을 해서 생존율을 측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오가노이드 직접 덩어리된 오가노이드를 바로 하는 방법은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은 오가노이드, 그 다음에 이제 디소시에이션 하는 것들은 좀 사이즈가 큰 오가노이드에 적용을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가 특정 그 염색 시약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테스트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런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 밸리데이션 결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오가노이드 방법이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오가노이드가 있으면 이게 치료제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다양한데 그 모양을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오가노이드 형태를 좀 모사하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사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성 분석,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동그랗거나 아니면 특정 모양들, 전형적인 모양들을 지니고 있을 때는 정량 분석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량 분석, 정성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람 눈으로만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정량화시키고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통한 자동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이미지라든지 오가노이 아이디라든지 이런 이제 오픈소스 프로그램들, 그다음에 레오파드라든지 이런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테스트를 해서 해당 이제 방법들이, 해당 프로그램들이 실제
이러한 이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시험법들이 이런 방법들,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쓸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 시간 관계상 빨리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제 품질평가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올가노이드를 특성을 분석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런 그 자원가노이드 같은 경우에 스웰링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스웰링이 잘 되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측해서 실제 이런 그 몇 가지 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도 제안을 했고요. 또한 이제 올가노이드는 다양한 세포로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확인 시험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어떤 세포들이 섞여 있는지를 퍼센테이지라든지 해당 세포의 종류들을 알려줘야 그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자원가노이드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그 시험법들을 할 수가 있고, 뭐 침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시험들을 통해서 기능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세포 성분들을 저희가 그 아이덴티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시글셀 어널라이시스를 통해서 해당 올가노이드가 어떠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세포들 중에 항상 이제 치료 효과가 일정하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포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이뮤노플로레센스라든지 아니면 팩스들을 통해서 시험법들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올가노이드 수로 생존율, 형태, 크기, 또는 이제 얼마나 장기를 잘 모사하는지, 구성세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품질평가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시험법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이제 향후 이제 과제가 종료되면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저희가 침샘과 그다음에 자원가노이드를 활용해서 만든 시험법들이 단순히 두 치료제만 적용이 된 게 아니라 다양한 치료제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다 연구를 하진 못하지만 기존의 문헌에 나왔던 치료제들을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적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저희가 만든 가이드라인이 아주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고 모든 것들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러한 품질평가법을 설정하게 되면은 할 수 있다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의 세포 치료제에서 적용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시험법들, 주로는 이제 그런 오염물질 검출 같은 시험법들이 이런 올가노이드에도 다 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미 그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국제 동향에 대한 자료집을 발간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이제 올해 이제 7월달 이제 현재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요. 거의 현재 마무리 작업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 한 11월 정도면은 공식적 발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건 가이드라인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시험법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SOP들은 이런 품질시험법 시험정보집에 또 실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향후 이제 이 발간될 이런 가이드라인과 시험정보집을 보시면은 저희가 3년 동안 연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 뭐 이런 올가노이드 재생치료제에 좋은 그 품질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각적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